정보 처리와 관리라는 과목으로 2학년 보건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의 함수를 활용한 시트 자료에 자료 분석하는 주제로 학생들과 수업했던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전개했던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을 학생 중심,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하자, 이런 모토로 모든 걸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 모둠 구성도 랜덤이라고 하는 그 난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리 배치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직접 자리 배치도 해서 모둠도 구성하고, 스크로크의 모둠의 이제 공동 작업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모둠 활동도 하고, 요거를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전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전개했고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의 그 수업 중에 꼭 키워드를 적도록 했어요. 그 수업 중에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자꾸 발전해 갈 수 있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구성했던 방법은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엑셀 프로그램의 이런 함수들이 넘버스에서 똑같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좀 의아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말고는 전부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의 그 자리 배치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반장 학생이 실제 요걸로 해서 이렇게 모둠을 만드는 작업까지.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은 이런 모둠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요, 이 셀에 놓고요, 는 하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셀 채우기에서 이제 위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난수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쪽에다가는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그 난수에 대한 순위를 구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링크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고 하는 학생은, 이 나라라고 하는 학생은 10번째 순서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10번째 있는 학생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모둠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격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그 함수는 하나 풀어줍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함수,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둠 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으로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어, 나는 어떤 함수를 풀겠다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해놨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6문제 중에 내가 어떤 함수를 어떻게 풀었다 이런 과정들을 좀 다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이라든가 또 함수가 무엇인가, 이거는 모든 활동으로 공동 작업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수업도 하고 옆에 친구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조장이 요거를 발표하면서 다른 모둠의 친구들까지 같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수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함수들을 넘버스 프로그램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의외로 이렇게 진지하게 잘 풀어내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이 창피할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저보다는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전개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나눔, 이런 것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한 수업에 가장 좋았던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시간에 이런 데들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해봤었고요. 일단 수업의 목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제 관련돼서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정한 도서를 이제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넘버스 학습지를 통해서 SDGs 관련 자료를 이제 모으고 도서 선정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페이지스 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페이지스 앱과 더불어서 키노트나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 파워포인트 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동일하게 다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DGs 독서 포스터 작성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활동을 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중에서 좀 부족했던 활동들을 이제 요 SDGs 목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이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요거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 코딩 앱을 사용해서 이제 학급 북클럽이라고 하는 앱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넘버스 학습지, 그 다음에 SDGs 독서 포스터, 그 다음에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로 작성된 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뭐야. 자, 이렇게 비어있는, 어떤 포맷의 학습지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SDGs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 실제 학생들이 이게 활동했던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17개 주제 중에서, 각각 그 2인 1조 정도로 해서 SDGs 주제 선정 그리고 그 학생들을 모둠을 할당을 했고요. 주제를 할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17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놓고 해당 목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해당 그 SDG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현황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잘 나와 있어서 해당 내용들을 조사하고 여기에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추천 도서들을 한 권에서 세 권에서 다섯 권까지 이제 찾아서 자기들이 읽어보고 간단하게 내용 소개하고 뭐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제 계획을 해봤고요. 실제 이제 활동한 사진들인데요. 그리고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포스터, 이제 페이지스 앱이나 또는 이제 키노트 앱이나 여러 파워포인트 앱이나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포스터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 관련 진로에 있는 학생들은 좀 여기 앱 개발까지 한번 해보도록 앱 계획서와 그다음에 실제 앱을 만든 이제 코드와 앱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학기 정도에서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시간, 그러니까 자율 시간을 좀 통해서 도서관에 방문하는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밭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각각 이제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모둠별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했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 프로젝트 좀 시작을 했었는데 좀 학교 프로젝트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평송 수련원에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어떤 강연이나 그 학생들 발표와 더불어서 이렇게 포스터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학생들 한 것들을 좀 보면요. 이 SDGs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이제 추천 도서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기다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형태로 이제 포맷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뭐 5번 뭐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수정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클럽, 우리 반 이제 3학년 5반에 있는 북클럽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레지스터 이제 등록하는 거, 해당 내용들 이런 것들 이런 형태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3학년 학생들이고 컴퓨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그 진로로 설정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하는 방법들을 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책들이 나오고 책을 누르면 이 책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상세 정보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또 댓글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좀 작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요거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아까 소스 코드 자체가 하나로 다 뭉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능별로 해서 이렇게 코드별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요런 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직접 여기다가 캡처를 해서 넣도록 했고요. 그 완성된 결과물들을 capture를 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것들을 아까 이 피드백 내용들이고요. 이것들을 보완하는 계획들까지 요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자유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이제 독서라고 하는 활동과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패드를 활용한 넘버스나 아니면 또 페이지스 또는 키노트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활동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앱 제작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이런 코딩 툴까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봤고요. 실제로 이런 포스터를 작성해서 같이 전시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패드 활용 수업이 오히려 뭐 물론 수업에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융합적인 활동들을 하는 데도 굉장히 그 유효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